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463호 시사인. 예. 이번 주 커버 스토리 제목이 한 줄입니다. 표지. 예, 외부 세력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시겠죠? 예. 촛불을 든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이 한 줄짜리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463호, 이전에도 462호도 사드 관련돼서 저희가 커버 스토리로 올렸었는데, 2주 연속 저희가 사드 배치 문제를 커버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고요. 그건 이제 지난 462호에서 다뤘듯이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 아주 엄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정부 측 지금 뭐 논리와 방향은 짐작컨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쪽이라고 해서 이제 뭐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요. 자연스럽게 있어도 됩니다. 김현희 기자님. 네. 현장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뭐 내일 저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성주를 방문해서 투쟁위원회 대표들이랑 주민 대표들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대화를 이어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고립화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주 군민들을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외부 세력이 성주 군민들을 이렇게 의식화를 시켜서 이제 반대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수 단체가 고발한 한 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뭐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국무총리 방문 관련돼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또 국민들을 조사한다는, 그래서 한쪽은 대화를 이어가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공권력이 또 개입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부 세력 프레임인데요. 과연 성주 주민들,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기자들이 직접 만나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김현희 기자 모시고 간단하게 현지 분위기 전해 듣도록 하겠는데, 우리 김현희 기자 성주에 처음 내려간 게 언제죠? 예, 제가 7월 12일 날 내려갔는데요. 그러니까 공식 발표는 7월 13일 날 오후 3시에 났고요. 그 전날. 예, 그 전날 뭐 보도를 통해서 성주가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보도를 보고 그날 오후 저녁 7시 KTX를 타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주말 뭐 하루 이틀 빼고 한 2주 정도 현장에 머물렀죠. 이번 커버 스토리 담을 때까지. 예, 토요일 날 올라왔다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다시 내려갔으니까요. 예. 저희 이제 김현희 기자 모시고 성주 군민들의 또 어떤 목소리인지 듣기에 앞서서 이것만 다루면 이제 시사인이 너무 이제 뭐 그냥 국민들 입장만 듣고 또 기사 쓴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뭐 커버 스토리 이제 한 요소로 들어가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가 본 한국 사드 배치 문제 직접 저희가 이제 각 동북아 정세 관련돼서 전문가, 그다음에 MD 미사일 관련 전문가 4분의 외국 전문가 분들에게 이메일로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게오르기 톨로라야라고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입니다. 이분한테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러시아 입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요. 이메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 그리고 전 국무부 정보분석국 분석관이자 동북아 팀장을 지냈던 존 메릴 박사,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데요. 약간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브루스 클리넌 씨. 이렇게 4분, 미국 3분, 그 다음에 러시아 1분 정도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중요 내용은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한마디씩은 좀 의미 있는 멘트는 뽑아놨는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 같은 경우는 사드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극동 기지 건설 속도를 앞당길 수밖에 없고, 즉 사드 레이더의 포착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그러니까 성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 페퍼 소장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이제 중국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그 걱정하고 반대하느냐,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MD 체계에 실질적으로 포함돼서 작동하는 그 부분을 아마 중국이 그 반대하는 이유로 논거로 들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부가 팀장을 지냈던 존 메릴 박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예. 사드 레이더들이 한국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진 자기는 않는다. 사드가 얼마나 잘 작동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그 미국 전문가입니다. 미국 전문가인데 그 사드가 실제로 이제 11차례 소위 말하면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 데이터도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는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발사된 육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이제 떨어뜨렸던 그 미사일을 발사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느냐, 효율성과 관련돼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브루스 클리넌 같은 경우는 사드는 이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자기가 볼 때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 것은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좀 다양한 견해를 날 것 그대로 독자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분들의 원문을 살려서 4페이지 분량으로 다뤘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러시아 또 이제 중국 쪽은 좀 빠져 있는데요. 러시아, 미국 쪽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패키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저희가 또 이 추천하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라이브 방송 나왔던 남문희 기자와 신한슬 기자가 같이 기사를 엮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주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한 7명 정도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김현희 기자 모시고 인터뷰 진행했던 김현희 기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커버 스토리에 7명의 성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대략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그 젊은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은 좀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네, 이분들이 뭐 그 성주 국민 45,000 정도 되시는 성주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어쨌든 그 성주 군청 앞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어떤 성주에서 사드 반대 투쟁을 이끌고 있다고 하실 만한 분들을 주로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보수 언론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제 한편에서 시각은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 저도 데스킹하면서 기사를 읽어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일간지에도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1318 카톡방 주로 이제 그쪽을 통해서 정보가 교류되면서 하고 있다는데 몇 분들의 좀 사례를 좀 직접 들려주셨으면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주 하면 워낙 참외가 유명해서 이제 고소득 작물이기도 한데 근데 소제목 자체가 이제 참외가 굽는데 보고만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참외 농사에서 그 손을 좀 일손을 놓을 정도로 이제 좀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했을 때 트위터에 제일 많이 돌아다녔던 게 이제 참외 먹으면 안 되냐, 사드 참외냐 이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이제 막바지 출하 시기라서 한참 일손이 바쁠 텐데 그 비닐하우스 다녀봐도 이제 좀 인적을 찾기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사실 해병대도 나오시고 그리고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원에 한나라당 그 당원이셨을 만큼 어쨌든 되게 전통적인 뭐 경상도 사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굉장히 현 정권에 대한 불만도 높으셔가지고 그 새누리당도 탈당하시고 그런 상황이십니다. 새누리당 탈당 열기가 좀 높다고 우리 기자들 전화해 온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가장 그 반발하고 하는 건 일방소통 같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나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통령도 비슷한 멘트를 했지만 토를 달지 말라 나란 얘기를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간 좀 불만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신 분들도 특히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 굉장히 반대 열기가 높다는데요. 엄마들 좀 젊은 엄마들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그러니까 뭐 사드에서 그러니까 성주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그 투쟁이 활성화된 게 뭐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렇다라는 그런 그런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 주축이 되는 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면에 나서서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좀 학부모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게 성주 지역에 원래 안전한 먹거리라는 카톡방이 있었는데 그 카톡방이 원래 한 200명 정도 들어와서 뭐 이제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거를 사고 파는 그런 카톡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랑 학부모들을 초대하기 시작하면서 이 카톡방 인원수가 1318명까지 늘어나고 여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이 촛불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1인 시위도 하시고 이렇게 그 반대하는 운동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 특히 젊은 아빠들이 자녀 걱정과 함께 아마 이 촛불을 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성주라는 지역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참외 농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귀농하셔서도 이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들은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세월호 촛불 집회도 영남하면 아무래도 약간 보수적인 거라고도 일반 독자들도 많이 하시는데 촛불 집회도 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로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적인 참사니까요. 많이 아파하시고 이러면서 촛불 집회를 꾸리고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함께하는 성주라는 함성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최근까지 꾸준히 뭐 세월호 관련해서 팜플렛도 나눠주시고 이런 활동들을 해오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희 기자 이제 내려가고 나서 거의 매일 촛불 집회가 열렸었죠? 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열리고 지금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매일 집회이긴 하더라도 매일매일 이어가는 게 주최 측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문해표 활동을 하시는 지역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성주에 가서 놀랐던 게 성주가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어쨌든 지역 마을로 알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풍물패가 면 단위로 10개가 조직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래패도 2개가 있고 그래서 성주에서 빠르게 촛불 집회가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뭐 노래도 배우고 어쨌든 모양새를 갖출 수 있었던 게 지역 내에 그렇게 뭐 문예패들이 잘 이미 조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집회를 열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쉽게 집회를 어쨌든 진행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문해 활동하신 분들은 문해 활동으로 반대 뜻을 관철하고 또 젊은 엄마 아빠들 먹거리 걱정하신 분들은 방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반대 활동을 하고 뭐 보수 신문이랄지 이쪽에서 또 정부 일부 시각대로 외부 단체가 뭐 들어가서 하고 외부 사람들이 그것도 참 이상한 논리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는 기사로 좀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는 찻주인가요? 아마 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 이른바 그죠? 아이들이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길을 막았는데 이제 경찰이 차 유리창을 깨고 그다음에 이제 치고 나갔다. 이제 이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만나봤는데 지금 이분 경찰 조사를 받았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거기 사고가 났던 성산포대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예. 그때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탔던 흰색 소나타를 몰았던 경찰관이랑 함께 예. 현장 조사를 예. 받으셨다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뺑소니 사고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접수하는 걸 거부했었고 오히려 이분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소위 말하면 이제 경찰서 나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경찰서에서. 예, 어쨌든 뺑소니 신고는 받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신고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그러니까 이분 차를, 그러니까 그 뒷좌석에 아이들이 타고 있다고 예, 예. 얘기를 하는데도 이분 차 유리창을 깨고, 예, 그다음에 예. 발로 차고 이러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뭔가 본말이 약간 전도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성주 주민들, 국민분들의 그 약간 내부 목소리를 담았고요. 그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무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어떤 외부 세력이라는 프레임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무색무취해야 되는지 정치적 견해를 가지면 안 되는지 이건 이제 성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인데 연대하고 활동하는 거는 기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내부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요. 이 외에도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큰 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돼서 동영상 의혹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 직접 취재를 했던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로부터 취재 후기를 생생하게 담았고요. 예. 약간 기사 자체가 얼마나 취재하기 힘들었고 그런 고뇌가 좀 들어있는데요.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저희가 특집 기사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에서 저희 인공지능과 고용 문제, 인공지능과 복지 문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라 할지 뭐 사이버상에서 좀 한창 논쟁이 됐었죠. 리쌍 사태로 돌아본 세입자 연대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소위 말하면 건물주와 세입자의 누가 더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 차원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저희 전혜원 기자가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담았는데요. 어떤 점이 부족했고 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났는지를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63호에 담았고요. 옆에 있는 김현희 기자는 아무튼 앞으로도 성주 또 사드 문제 관련돼서 계속해서 취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맞죠? 예. 소감 한번 각오 한번. 계속 써야죠. 저 내려가 보니까 사실 성주 분들이,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는 님비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너무 다른 사회 문제에 무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자기네 뒷산에 진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들어온다라는 인식이 좀 점점 더 커져가는 게 느껴져서 저도 좀 계속 내려가서 취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기사 중에 저도 인상 깊었던 대목이 사회자는 이제 뭐 사드 배치 성주 뭐 반대 뭐 그 구호가 있었는데 성주를 빼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배치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463호 담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시사인이 있습니다. 정기 구독 많이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기사로 보답할 거고요. 464호에도 또 열심히 취재하고 또 탐사보도 또 심층 기사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날이 덥고 또 전국도 좀 약간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가 464호에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